세상에는 잘 자란 민감한 이들이 필요하다. 세상은 민감한 사람들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의 깊게 생각하고 깊이 느끼고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끝내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까? 당신이 이 세상에 민감한 아이를 데려왔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으로 이 세상에 충분히 큰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민감한 사람의 특징. 민감한 사람은 주위에 더 많은 것들을 알아채고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을 말한다. 그에 비해 다른 사람들은 더 적은 것들을 알아채고 빠르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그 결과 민감한 사람들은 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모두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직관적이고 창의적이고 배려심이 많고 양심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잘못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잘 저지르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볼륨이 높거나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주입되면 쉽게 압도된다. 이들은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이유로 수줍음이 많거나 소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과도한 자극을 피할 수 없을 때 이들은 쉽게 화를 내고 매우 예민한 사람처럼 보인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지각하긴 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더 좋은 시각, 청각, 후각 또는 미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민감한 사람들은 최소한 한 가지 감각에서 매우 뛰어나다는 보고가 있다. 이들의 뇌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를 더 철저히 처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 과정은 비단 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반사가 더 빠르고 고통, 약물, 자극 등의 영향을 더 잘 받는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반응적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알레르기 증상을 많이 보인다. 말하자면 이들의 신체 전체는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더욱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해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기억하라. 민감한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들이고 잘 아는 사람들과 있으면 태평하고 활발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한다. 그러나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있으면 일시적으로 하던 일을 못하고 아마도 매우 당황할 것이다. 하지만 보통 때는 기분이 좋고 사람을 따르고 호기심 많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이들에게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의 민감성을 위한 치료법을 찾아야 할까? 절대 아니다. 아이가 주어진 문화에 적응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가 이를 어떻게 도울지 배운다면 기질적 속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질을 고치거나 없애거나 숨기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민감한 청소년과 남성은 자신의 민감성을 감춰야 한다고 느끼고 커다란 개인적 희생을 치르면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 하지만 다양한 기질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삶의 묘미이고 인간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희망이다. 행복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 말일 것이다. 우리는 가장 잘하도록 타고난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타고난 댄서는 춤을 출 때 가장 행복하다. 파이를 굽는다면 춤을 출 때만큼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타고난 정원사는 정원을 가꿀 때 가장 행복하다. 시를 쓰려고 애쓰면서 그만큼 행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해야 할 운명을 타고난 것은 인식하는 것,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감한 아이는 최상의 인간이다. 민감한 아이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고통과 상실, 죽음에 대한 심오한 자각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도 말이다. 당신은 이러한 인식의 결과들을 헤쳐나가는 아이의 여정에 함께할 것이고 당신의 삶 또한 깊어질 것이다. 민감한 아이들의 6가지 특징. 1. 미묘한 것들을 잘 인식한다. 아이를 믿어라. 아이가 어떠한 것이 아프고 간지럽고 따끔거린다고 말한다면 실제로 그러한 것이다. 똑같은 것이 당신에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말이다. 아이의 기대치에 한계를 설정하라. 공손함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기준을 고수하라. 가능하다면 아이에게 해결책을 선택하도록 하라. 2. 쉽게 과잉 자극을 받고 지나치게 긴장한다. 민감한 아이들은 더욱 쉽게 지나친 긴장 상태에 빠진다.
아이가 잘하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라. 능숙할 정도로 예행 연습을 많이 하게 해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게 하라. 아이가 실제로 기술을 발휘할 곳과 똑같은 환경과 장소에서 연습을 시키는 것이 좋다. 야구 연습을 할 거면 야구장에 직접 가서 연습하라. 절대 민감한 아이가 시험을 볼 때나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해야 할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게 하지 말라. 3. 더 강렬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민감한 아이들은 부당함, 갈등, 고통에 다른 아이들보다 괴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 예를 들어 민감한 아이들은 열대우림의 훼손, 인종차별, 동물학대 문제 등에 마음 깊이 슬퍼할지도 모른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가 가져올 끔찍한 결과를 미리 내다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른 아이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봐도 매우 괴로워한다.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라. 특히 민감한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 감정을 야기했는지 이름 붙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이 혼란스러운 내면에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당신이 비슷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함께 이야기해봐도 좋다. 기분은 하룻밤 잘 자고 나면 나아질 때가 많다. 반면 잠을 자지 않고 해결해보려고 애써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자극은 더 커진다. 항상 이렇게 말해보자. 자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4.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린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인식은 아기 때부터 존재한다. 모든 아기는 자기를 돌보는 사람의 감정을 강하게 인식한다. 자신의 생존의 이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숫기 없는 민감한 아이에게 말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들은 네가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이는 민감한 아이에게 믿기 어려운 말이다. 왜냐하면 민감한 아이는 사람들이 안 그러는 척하면서 얼마나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 있는지를 포함해 주위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감한 아이가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키운다면 아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끼지만 좋은 의미로 추정하거나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잘 인식하는 이 특징 때문에 민감한 아이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보다 우선시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감정적 고통을 야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보통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수능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외의 사람들, 예를 들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민감한 아이는 혈기왕성하고 솔직하고 요구사항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가 손해를 봐도 참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면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분노나 평가가 주는 위협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이 주위 사람들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잘 살펴봐라.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느낄 때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지 숙고해봐라. 아이는 당신을 따라할 것이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특히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라 에너지가 다 소모돼버린 사람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면서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한 크리스천 작가가 지적했듯이 예수는 자신이 유대의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밤을 새우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신 자신의 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아이와 지나치게 많이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민감한 아이들은 훌륭한 친구,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다. 가깝고 이해심 많은 친구가 없는 부모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아무리 현명한 아이라 할지라도 어른의 문제는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다. 아이는 힘들어하는 어른을 지지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세상에 대처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고 부모에게서 힘을 얻어야 한다. 아이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다. 또한 당신이 남들을 속단하는 말을 들으면 민감한 아이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아이가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마다
아이에게 선택하게 하라. 아이가 선택이 느리거나 아이가 무엇을 선택할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일단 의사를 물어보아라. 가능한 한 가족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의 바람이 동등하게 관심받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감한 아이만 가족 안에서 더 많이 양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5. 새롭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신중하다. 민감한 아이들은 모든 상황에서 매우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익숙한 상황에서도 매번 뭔가 새로운 면을 감지한다. 민감한 아이는 상황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많은 정보를 처리한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민감한 아이의 이러한 특징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반가운 것이기도 하다. 민감한 아이들은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미아가 되거나 차에 치이거나 담배를 피거나 유괴되거나 못된 어른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아이의 신중함이 어떠한 이점을 가지는지 기억하라. 그러면 그 신중함이 쿨하지 않아 보일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6. 아이가 남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타인의 주의를 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소수그룹에 속한 사람을 만날 때 이들이 우등한지 열등한지 그리고 자신이 우러러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판단하는 것은 거의 인간의 본성이다. 이는 남과 달라 보이는 아이들 누구라도 직면하게 될 문제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아이의 민감성을 발견하고 그 비범함에 놀랄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민감하게 태어나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아이가 자신이 남들보다 우등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를 동정하는 일은 더더욱 불필요하다. 민감한 아이들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더 잘 인식하고 이뿐 아니라 이들 모두를 더 완전하게 처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빨리 지칠 수밖에 없다. 모든 아이는 매 순간 매우 많은 새로운 것들을 접한다. 아이들은 과잉 자극되고 쉽게 피곤해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가 많다. 매우 민감한 아이들의 경우 그 수준은 더욱 심각하다. 나와 내 아이의 민감성은 바꿀 수 없다. 지난 수년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민감성을 타고난 이들의 삶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취약하지 않다. 부모가 특별히 긍정적이고 아이를 잘 보살핀다면, 부모가 특별한 양육 기술들을 전문가에게 배운다면, 어린 여자아이들이 우울증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배운다면, 이러한 감수성이 높거나 혹은 민감한 아이들은 누구보다 잘 성장한 어른이 될 것이다. 민감성이라는 게 타고난 기질이란 것을 발견한 일레인 앤 아론의 예민한 아이를 위한 부모 수업이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애가 없지만 제가 이 예민한 아이에 대입이 되고, 그리고 저희 집 고양이들은 예민하죠 대체로. 저희 집 고양이가 또 예민해서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성격이 비슷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점들이 되게 재미를 유발하고 서로 잘 노는데, 진짜 사람이랑 노는 것보다 저는 고양이랑 노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될 때는 진짜 친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혼자 하는 게 더 편하고, 그게 뭐 미니멀 노마드는 사람을 안 좋아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같이 예민해서 이런 배려를 다 해주는 사람 저는 완전 좋아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만나면 제가 맞춰야 되고 맞추길 기대하고,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게 하지만 그냥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은 되게 하는, 어딘가 만만한 이미지가 있어서 되게 사람을 만나면 되게 피곤해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만만한 이미지가 그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다 맞춰주고 이럴 때는 잘 굴러가는데, 막 자기 주장을 세게 하는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어디가 더 좋고 이런 걸 알아서 한 번쯤 넌지시 얘기했을 때 묵살 당하면 그냥 또 얘기 안 하거든요. 친한 사람 아니고선. 친한 사람이랑은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똑같아요. 활발하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맞는 거 있으면 끝까지 설득해서 그 맞는 걸로 해서 그 친구도 누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가끔 있으면 자기 주장도 해보고 이러는데, 원래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없고, 그러니까 안 맞으면 굳이
고쳐가면서까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또 굳이 거기 가서 막 내 주장을 하면서 막 어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어차피 집에 가면 끝이니까 2시간만 참자. 2시간 동안 다 맞춰주고 집에 가서 집에서 쉴 때 너무 좋고 집에서 혼자 하고 싶은 일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이 양육을 위해서 읽는 책이지만 저는 제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서 읽었는데 본인이 예민한데 예민한 아이가 있는 경우 혹은 본인이 예민하지 않은데 예민한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팁들이 많고요. 저처럼 그냥 스스로가 예민하거나 주변 사람들 중에 친해지고 싶은데 그분이 좀 예민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처럼 저보다 더 예민한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저는 좀 더 이해가 되고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었어요. 아이는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을 그리 잘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한 애정 표현은 없다. 이 두 문장도 너무 저는 위로를 받았고 좀 이해가 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일레인 아런의 다른 책의 제목이 Highly Sensitive Person인데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이 책의 영어 제목은 Highly Sensitive Child예요. Highly Sensitive Person이 번역된 책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재밌게 읽으신 분이라면 이 책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